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선 출마 선언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부분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정말로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 있는 사람들, 뭐 한덕수는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저기 뭡니까? 정말 내노라는 국내외의 어떤 명문대를 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고 또 이거 국민들한테 그리고 또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 그것까지 다 내팽개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절절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정말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누구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백척감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갖다가 내가 내팽개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갖다가 호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습니다. 그 한 줄 한 줄 보고 읽고 있습니다. 한 줄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을 채 이 카메라를 보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밑에 써갖고 온 것만 계속 줄줄이 읽고 있는데 이건 근데 한덕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다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도 잘 쳐서 검사 판사 다 하고 변호사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한 사람들이 왜 그 카메라 앞에만 서면 우리 국민한테 정작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가? 대체 연습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 할 때, 대국민 담화할 때 그 연습 안 하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거 자기가 준비해온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가 미리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또 한덕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또 두 번째는 이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80 가까이 다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남은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덕수의 스케줄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 내로 여러분들 단일화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로 단일화하고 후보 등록해야 됩니다. 얼른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협상을 해서 단일화에 합의를 해서 또 단일화 그 과정에서 한덕수가 결국에는 승리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 사이에 한덕수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덕수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됐는데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계엄, 탄핵, 대통령 파면 그리고 현재 이 조기 대선 이걸 맡고 있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그것도 또 사상 초유의 후보일 겁니다. 요런저런 여러분들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를 다 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대법원에서 그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온갖 국내외적으로 요동치지 않는 곳이 없고 급변하지 않은 곳이 없고 위기가 아닌 그런 분야가 없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고 그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밑에 준비해왔건 연설문, 기자회견문 요것만 보면서 줄줄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고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 이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더하여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혼란이자 사상 초유의 위기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이 건국 이래에 정말 이 나라의 발전 그리고 또 한마디로 부국강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질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장 동력이 다 꺼지고 성장 동력이 꺼진 데 이어서 이 정치, 헌정 질서가 여러분들 마비되고 결국에는 이 헌정 자체가 중단되고 결국에는 이 헌정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다 이재명을 위해서 위인설법으로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무죄 또는 이재명의 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법체계를 다 바꿔버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빠져있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거나 또는 수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의 양심은 대체 무엇이며 한덕수의 상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상식은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정말로 비상식입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막중한 책임을 다 물리치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것은 그 양심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대체 한덕수의 양심은 어떤 양심을 가리키는 겁니까? 한덕수의 양심과 우리가 얘기하는 양심은 다른 개념입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한덕수는 이런 소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자격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직은 잘 수행했습니까? 한덕수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직은 잘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개헌 막았습니까?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로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독주, 독단 이런 것들을 갖다 막았습니까? 고언했습니까? 그게 안 통한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 직을 걸고 그걸 갖다가 막을 노력을 한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얘기가 안 통하면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그게 대체 뭔 일입니까? 총리직도 제대로 수행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가장 할 일이 많고 가장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대통령직을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우리 국민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게 내팽개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우리 국민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상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한덕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부처에 맡은 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만기치려면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신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삼고초려에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한덕수가 대선 출마한다는 그 냄새를 피울 때부터 한덕수 대선 출마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한덕수 오명만 뒤집어 쓸 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나 집중해라. 한덕수 딴 꿈 꾸지 말아라. 한덕수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 국정 안정에 힘써라. 이렇게 주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쓴소리 우리 국민들이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 들었습니까? 한덕수가? 안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불과 한 23%, 25%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덕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설사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지만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쓴소리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딱 티가 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딱 그게 딱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들 그게 신뢰가 가냐 그 말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덕수의 또 한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이라는 게 사실상 이 법적으로만 권한이 명시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걸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부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 독주하는 경향이 짙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이 없는 와중에도 정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는 정말 정말 근거 없는 뜬소문 또는 정말 허황된 가짜뉴스 이런 거에 현혹돼서 국정을 운영할 때 한덕수라는 사람 이건 국무총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요로서 그 다음에 그 정권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한덕수가 얘기한 것처럼 온갖 분야의 모든 국정을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심지어 여러분들 노무현 때도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말 다양한 경륜을 가진 그 한덕수가 이 윤석열한테 대체 무슨 조언을 하고 고언을 했고 이 윤석열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한테 그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알려졌겠습니까? 대선 출마까지 한 판에 왜 그걸 마케팅을 못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덕수가 지난 인생이 어땠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압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직 대행직을 내팽개쳤다. 언제 내팽개쳤냐? 한덕수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한덕수는 우리 국민들 70% 가까이가 반대하는 그 대선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팽개쳤습니다. 경제,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도 여러분들 탄핵 직전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최상목, 이 최상목의 대행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주호. 지금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게 누굽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한덕수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덕수가 헌재에서 또 한덕수가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일 가결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 마지막 소임. 나 공직생활 엄청 길게 했는데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 바로 이 국정 안정을 시키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른 이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얼른 이거를 갖다가 불합리한 혐의를 갖다가 벗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덕수 돌아와서도 윤석열 파면 당했을 때도 또 이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한덕수의 마지막 소임이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제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쓴소리 다 듣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때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봤더니 신뢰가 전혀 안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한덕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오직 국리민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리민복. 한덕수가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게 그게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길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저께 영상 제가 안 올렸지 않습니까? 왜 안 올렸냐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들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누구한테 누가 수행을 할까? 또 그 사람은 과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이 탄핵을 안 시킬까? 과연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시킬 경우에 이 나라 행정부는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입니다. 정부는 헌법기관인 정부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걸 갖다가 보면서도 무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정말 걱정에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덕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국리민복을 지금 우리 국민 앞에서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이거 누가 써줬는지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줄도 우리 국민들 감정에 전혀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